사실은 쟤도 리모컨으로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기계라서 한 번씩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동으로 띡 하고 와요. 자, 우리는 공통수학 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뒤에 첫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요. 공통수학 원은 총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1단원이 오늘 공부할 다항식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라든가 인수분해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할 거고,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적어볼까요? 우리는 공통수학 원을 공부를 하는데 1단원이 다항식.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단원은 두 개의 단원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방정식과 그 다음 부등식이 되죠. 양이 꽤 많습니다. 양이 꽤 많아서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신다면 거기는 프린트에는 목차가 없는데 네, 이렇게 다항식은 이만큼, 방정식과 부등식은 복소수부터 해서 이렇게 5개 중단원이가 되어 있죠. 오히려 경우의 수 행렬보다 얘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중간고사가 첫 중간고사 대비를 좀 해드리면 첫 중간고사가 이 정도에서 끊어질 겁니다. 여기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는 여기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파란 선 또는 빨간 선까지 해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 끝나면 앞서서도 보셨지만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 마지막 단어는 이제 행렬이라는 요 4개의 대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약 한 달 동안의 수조 충전으로 얘도 보고 얘 조금 보고 했었죠? 네. 오늘은 다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월 말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다항식의 연산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항식은 총 3개의 중단원, 다항식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할 건데, 수학에서 연산은 크게 2가지가 있다요. 2가지 연산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 하나가 있어요. 사칙 연산은 아시다시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덧셈, 뺄셈, 나눗셈을 가, 감, 승, 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을 더하고 빼는 방법, 문자 소모법을 가감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가감법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승재 해가지고 곱할 승, 나눌 재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칙연산 말고 무슨 연산이 있냐? 일반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저 처음 들어봐요. 교과서에는 써여 있지는 않고요. 일반 연산은 뜻이 없어요. 규칙이 더하고자 빼고자 곱한다 나눈다라는 그런 규칙이 없는 동글동글 세모 별 해가지고 요런 걸 이제 일반 연산 기호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 세모, 나는 가와 나의 최대 공약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약속하기 문제에 쓰이는 연산 기호가 있죠. 종종 나오니까 그래서 12세모 그러면 18은 그럼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니까 6이라고 답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도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겠다. 근데 우리 배워서 알고 있지만 덧셈, 뺄셈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한끼리, 그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한끼리 더하기 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곱셈에 가서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는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볼까요? 자, 10페이지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 정리가 한번 쭉 나와 있고요. 우리 초이 다 알죠? 항, 상수항, 계수, 문자의 곱해진수, 다항식, 단항식.
자, 차수. 많은 아이들이 차수랑 지수를 혼동하더라고요. 차수와 지수는 같은 거야 라고 하는데 다르죠?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쉬운 거 하나 해보면 2x의 4제곱 더하기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우리는 너를 4차식이라고 그러죠. 이 다항식의 차수는 얼마니? 그러면 4라고 할 겁니다. 요 4개의 항 중에서 요 가장 지수가 큰 애, 보통 얘를 이제 대표항이라고 해서 차수가 가장 큰, 지수가 가장 큰 숫자의 항을 따라서 너를 차수를 4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요런 식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너를 갖다가 이렇게 부를 거야. 어떻게 부를 거냐면 네. 3x의 제곱 y 더하기 2xy 마이너스 뭐 8y의 4제곱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이렇게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 다항식은 x에 대한 몇 차식이니? 그러면 x에 대한 차수를 물어봤으면 그때는 이 y를 상수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2차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x에 대한 차수, x에 대한 식이라는 차수는 2차가 되고요. 그 y에 대한 차수는 얼마니? 그러면 y에 대한 차수는 이제 4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문자 없었어. 문자가 없이 문자 뭐 xy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해볼까? 뭐 a, b, c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이렇게 줬어. 요 다항식은 몇 차식인가요? 그랬어. 특정한 문자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럼 얘는 몇 차냐라고 물어봤으면 2차도 아니고 1차도 아니고 바로 3차입니다. 3차. 왜 3차입니까? 라고 말하면 요 항에 지금 문자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항에 3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3차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곱셈 공식으로 연결시키면 약간 이런 느낌? 곱셈 공식으로 연결시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항이 몇 개죠? 3개. 그 3개의 항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느낌 아시겠지만 얘 a가 2개 곱해졌어요. 2차. 얘는 a 하나 b 하나 2차. 얘도 b의 제곱 2차가 됩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했더니 전부 다 2차가 되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 뭐 a 빼기 b의 세제곱 같은 거 해볼까? 그러면 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돼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했더니 4개의 항으로 전개가 되고 그 4개의 항이 전부 다 3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만 3개 곱해진 거고요. 여기는 a 2개 b 하나, a 하나 b 2개, b 3개.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3차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수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내림차수 정리해 줄래? 오름차수 정리해 줄래? 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라는 게 학교 내신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쉬운 부분이어서 기초죠, 기초. 기초적인 부분은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규칙이 있네요.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뭐 아시다시피 덧셈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교환법칙은 당연히 성립하겠죠.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숫자도 교환법칙 성립하지만 문자의 덧셈도 다항식의 덧셈도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동시에 결합법칙마저도 성립하니 알고 계셔라. 자, 요거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꼭 풀어보시고 우리는 오늘 필수 문제 같이 나랑 몇 개만 같이 해볼게요. 1번도 우리가 뭐 수충제에서 다 다루어서 뭐 그냥 할 텐데 살펴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초이는 한번 꼭 풀어보시길.
자, 세 개의 다항식 A, B, C가 있어요. 그때 다음 주어진 식을 뭐 계산하시오, 뭐 간단히 하세요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거 없죠? 네, 맞아요. 늘 강조했었던 대입에 관련된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입. 대신 입력해줘. 뭐 여기다가 뭐 바로 대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조금 가로를 푼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를 먼저 풀면 A-2B 더하기 C가 되고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마이너스 2B 또 쓰기 귀찮으니까 바로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해버릴게요. 분배해버리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2xy의 제곱 플러스 2x제곱 y 그 다음에 더하기 c니까 그대로 추가만 해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나? 8개 항이 있는데 동류항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면 색깔 바꿔서 할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x 세제곱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2x제곱 y 동류항이네요. 그래서 3x제곱 y가 되고 그 다음에 2xy, xy의 제곱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그러네요. 플러스 2xy 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3차, y 3차만 따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가끔 어떤 학교는 이거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번 문제로 주기는 합니다. 1번 문제로 좀 계산 좀 틀려봐라 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보다 이렇게 주겠죠 보통. 이렇게 줘서 널 전개한 다음에 그럼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죠? 2번 친구도 2번 친구 같은 경우 일단 가로를 먼저 전개를 해서 A, B, C의 동류항끼리 먼저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1, 2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 그러면은 B가 동류항이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더하기 12C가 돼서 네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A, B, C에다가 요 주어진 다항식들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어요. 2번 볼까요? 2번은 이제 연립방정식의 꼴로 다항식을 갖다가 문제를 주었네요.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두 다항식의 합은 다음과 같은 2차식이고 두 다항식의 차는 이와 같은 2차식이다. 그럴 때 A 빼기 4B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연립방정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등식을 위아래로 변변 나타내 볼까요? A 더하기 B는 5x의 제곱 더하기 2xy 빼기 3y의 제곱이고 A-B는 3x의 제곱 더하기 2xy 빼기 7y의 제곱이므로 아시는 것처럼 변변 더해주면 B가 소거가 되고 A는 2개에 8x의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10y 제곱이 돼서 아하 A는 네 2로 나눠주면 4x의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5y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요 A를 각각 넣어서 B 구하거나 1로 넣어서 B를 구하거나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좀 다르게 해볼게. 그냥 요 식 그대로 한번 너를 갖다가 아이패드의 성질을 이용해서 쭉 내려준 다음에 너를 빼주겠다. 아니 목소리 안 나온다. A 빼기 A는 없어지고요. B 빼기 B는 2B가 되겠네요. 그래서 빼주면 2x의 제곱 오라!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y 제곱 빼기 7y니까 그럼 더하기 4y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4b를 빼라는데 그럼 너는 다시 2배죠. 2배. 4b를 아싸리 만들어줘 버리자. 4b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그래서 A에서 4b를 빼세요.
너에서 너를 빼세요. 그럼 암산 좀 해볼까? 둘이 빼라니까.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 EXY 뺄 게 없네. EXY. 마이너스 5y의 제곱에서 8y의 제곱을 뺄 거다요. 마이너스 14y의 제곱.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맞았니? 어디 확인해 볼까? 맞았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초적인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처음 와서 야 고등학교 수학 하나도 안 어려워. 뭔가 낚시하는 느낌.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려움이 나오긴 하죠. 자, 다음 시간 곱셈입니다. 지수법칙, 뭐 중2 때 공부했었죠. 살펴보면 뭐 우리도 뭐 그냥 바로도 암기는 사실 해야 되긴 하는데. 밥 먹었나요? 먹었어요? 자, 지수법칙. 지금 고2, 누구 왔다? 잠깐만요. 한 시간 반 안에 주세요. 지수법칙이라고 그래서,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지수함수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요. 뭐 별건 아니죠. 자, 미시 같은 곱은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자, A에 M의 N제곱이 있겠대요. 가로는 지수끼리 서로 곱한다. 그래서 너는 A에 MN제곱이 되고, 수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또는 이렇게도 A의 N의 N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다. 세 번째, 미시 같은 나눗셈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자, 얘는 답이 세 종류로 구분해야 된다. 왜 세 종류로 구분해야 돼? 밑은 같지만 지수의 크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꼴이 만약에 m과 n이 똑같아. 그러면 뭐야? 지수도 똑같고 밑도 똑같고 지수도 똑같으면 똑같은 수 나누면 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답이 1이고, 만약에 m이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가 나누는 수의 지수보다 더 클 때에는 미시 같은 곱은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 해주시면 되고, 마치 얘랑 참 잘 어울리죠. 미시 같은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 뺀다.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큰 경우가 있더라, m이 m보다 더 작은 경우 있더라, 그때는 단위분수꼴로 답을 적어야 된다. 단위분수 a의 m-m제곱분의 1, 이렇게 답을 적는다 라고 중2 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분배법칙인데요.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되겠다. 자, 좌변을 우변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우변을 좌변으로 바꿔도 되겠죠. 요 연습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문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 마이너스 루트 3의 3제곱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의 3제곱이 있대.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곱하려는 애들 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수가 서로 같으니까 너를 밑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공통 지수를 붙여야 되겠다. 그럼 요 가운데가 1 되는 거니까 어차피 1에서 제곱 1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너를 다 전개해서 다시 곱한다는 건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b분의 a의 n제곱 분수꼴입니다. 그럼 역시 분배법칙을 할 건데 분자의 n제곱, 분모의 n제곱 하면 되겠다. 이 5개가 바로 지수법칙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다 아실 거고요. 1, 2. 앞에 가로의 항이 2개고 뒤에 가로의 항이 3개면 총 6개의 항으로 분류가 되고, 이 중에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거. 그
그 다음에 곱셈은 역시나 덧셈과 함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그 다음 분배법칙 가능하겠어요. 이 기본 문제는 역시 우리 초이가 따로 풀어보시고요. 필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보겠니? 자, 1번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2번은 살짝 지울게요. 네, 괜찮지. 깔끔하게 안 지워졌네. 네. 다음 지금 보시면 나도 한번 적어볼까? 1번 1 더하기 상수와 1차항 2x의 제곱 4x의 세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x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5x의 세제곱의 전개식이래요. 그럼 파란 가로의 항이 4개, 빨간 가로의 항이 4개. 그럼 4 곱하기 4에서 전개하면 모두 16개의 항이 따다다닥 나야 될 텐데 16개를 다 적은 다음에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x세제곱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경우의 수 공부했지만 사실 이 곱셈, 다항식의 곱셈에서 전개한다는 의미는 파란 가로에서 항 하나와 빨간 가로에서 항 하나를 곱한다는 의미거든요. 전개라는 의미는. 여기서 두 개 동시에 곱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곱해가지고 할 건데, 그럼 우리의 미션은 몇 차항의 개수를 만드는 겁니까? 3차. 그쵸, 3차항이죠. 그렇다면 파란색에서 하나, 빨간색에서 하나 곱해서 3차가 되는 걸 만드시면 되는데, 상수항은 당연히 3차랑 곱해가지고 1차는 2차랑 곱하고 2차는 1차랑 3차는 다시 1차랑 곱해주면 3차가 4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 4개 항의 개수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볼까? 1 곱하기 5는 5 x세제곱 3, 4, 12x세제곱 2는 4x세제곱 4, 3, 12x세제곱.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 주었더니 정답은 얼마죠? 33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콕 골라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가 아니라 골라 푸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너를 이제 이렇게 곱하거든. 보통 이렇게 곱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무지개처럼 생겨. 무지개. 그래서 얘를 이제 무지개 문제야라고 이제 처음에 애들한테 이야기하긴 하는데, 야, 골라 푸는 문제는 무지개 문제잖아. 하나씩 골라봐봐 해가지고 하나씩 골라.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별 하나만 칩시다. 별 하나만 칩시다. 밑줄 하나 칩시다.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이 총합의 동그라미 칩시다. 이거 배웠죠? 나한테 엊그저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1, x 더하기 4가 있어요.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전개 완전 잘하지. 1, 2, 3, 4 했더니 2x의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4 해가지고 그러면 2차항 개수 2, 1차항 개수 9, 상수항 4 이거 다 더해줬더니 15 아싸 초천재 라고 구할 수 있거든요. 기억났어요? 뭐죠? 이거 네. 이
가로 안에 있는 네, 항의 네, 개수들만 먼저 다 더한 다음에 네. 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얘를 좀 직관적으로 방금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의 1대입해서 구한다. x의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 다항식을 fx라고 했을 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 뭐야? 왜 이 창이 넘어가죠?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원리야? 어떤 원리지? 왜 갑자기 창이 일로 넘어온대요? 노래도 나오네? 노래도 나와요. 좋네. 자, 창도 바뀌어버렸네. 예.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할 때, 요 15는 F1과 똑같습니다. 자, F1 한번 구해볼까요?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 F1은 1 대입하면 3, 1 대입하면 5, 그래서 15가 되죠, 이렇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주어진 다항식의 x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된다? 1 대입하면 된다. 그럼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학교 시험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따라라라라라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3x의 4제곱 마이너스 2 아니다. 너무 작다. 2x의 제곱 더하기 3 y 플러스 5z 더하기 7 곱하기 x의 4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더하기 7z 3z의 제곱 마이너스 2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문자도 여러 개고요. 이 차수도 안 맞아요. 그 애들이 전개하기 굉장히 빡세겠죠. 16개 다 전개해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요 원리를 배웠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은 요 문자들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되는 거야?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뒤에가 1 대입 마이너스 2 더하기 3 빼기에서 요 뒤가 빵 돼, 빵. 그럼 빵 곱하기 빼기 해봤자 빵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빵 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요런 문제입니다. 재미있죠? 네.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은 빵빵! 빵을 대입하는 문제였네요. 맞았어요. 그래서 빵을 대입해주면 x에다 1 대입해주면 1 x에다 1 대입하자 그러면 2 빼기 1 더하기 3 곱하기입니다. x에 1 대입이에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5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너는 5 빼기는 4야. 오케이. 너는 얼마야? 5야. 정답은 20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셨죠? 네. 요 관련된 문제는 좀 장르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자, 곱셈 공식입니다. 우리 그때 수료준비 할 때도 1번부터 10번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오늘은 요거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1번, 2번, 3번, 4번은 사실 중3 때 배운 애들이죠. 요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1번 안전제곱식이죠. x 더하기 a의 제곱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이거 뭐라고 하자? a 더하기 b로 할까? x 더하기 y로 하지 말자. 미안하다.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역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우리는 1번과 같은 구조의 식을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네요.
1번은 이름이 있었죠? 완전 제곱식. 그 다음 2번. 2번은 이제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우리는 얘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됩니까? 두 개 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우리는 너를 합차공식이다라고 불렀다. 그리고 부를 거고 앞으로도 계속 부를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과 4번은 x에 관한 2차식이었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ax 더하기 b, cx 플러스 d를 전개하게 되면 각각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즉 2차식이 될 텐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차수의 개수가 상수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의 곱이 되네요. 그 다음 너는 acx의 제곱 무지개 bcx, adx 합치면 ad 플러스 bcx가 되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bd가 되겠다. 이 3번, 4번은 우리는 x에 관한 2차식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x에 관한 2차식.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중3 거. 지금부터는 이제 고딩 거. 알겠습니까? 네. 이거 번호와 함께 같이 외우자 초이야. 이제 번호와 함께 외울 건데,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은 요 3번에다가 1차식 하나 더 추가했어. 3번에다가 1차식 하나 더 추가했다.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전개해서, 그러면 당연히 x에 관한 3차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 세제곱이 있고 x 제곱이 있고 1차항이 있고 3수항이 있어요. 당연히 3수항은 상수끼리 곱이 되겠죠. 그럼 2차항의 개수는 뭐야? x 제곱의 개수라는 건 x 2개 뽑고 요 뒤에서는 상수 뽑았다는 소리야. 그럼 cx의 제곱, b 뽑고 xx 뽑아서 bx의 제곱, a 뽑고 xx 뽑아서 ax의 제곱. 그래서 요 x제곱의 개수는 세 상수의 합이 돼. 그런 의미에서 1차항은 x 하나와 나머지 가로에서는 상수를 뽑았다는 소리거든. bc를. 그래서 여기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고요. 뭐 가끔 뭐 이거 하나만 외워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부호를 바꿔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의 문제는 뭐 크게 부호 상관없죠. 플러스 어떤 문제 플러스 마마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의 경우의 수 문제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요 앞에 두 개 먼저 전개를 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너를 갖다 또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1, 2, 3, 4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일일이 다 하시면 됩니다. 공식이 생각이 안 날 땐 일일이 다 접근해 주세요. 오! 자, 얘는 전개하면 네,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플러스 cax 마이너스 abc. 왜 부호가 이렇게 될 것인가는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6번 공식 가겠습니다. 6번 공식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에? 했잖아요, 1번에서. 1번에서 완전 제곱식은 항이 2개였거든? 이번에는 항 3개짜리 해볼게. 항이 3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돼요? 9개. 그렇죠. 9개 되죠. 그 9개가 한번 해보면, 이거 꼭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초이? a제곱, ab, ac, ba, b의 제곱, bc, ca, cb, cc의 제곱 해서, 근데 보시면 a, b, 자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두 번 곱했을 때 AB가 몇 개 나와요? 두 개. 그 다음에 BC도 두 개. CA도 두 개. 그러다 보니 동류항이 있어서 얘는 6개의 항으로 줄어들고요. 정답은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됐었죠. 요 6번 공식이라고 얘를. 항 3개짜리 연전제곱식은 6번 공식. 선생님 우리끼리만 야 6번 공식이잖아 하면 그거요 하면 됩니다. 이제 6번 공식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7번 공식입니다. 7번 공식은 이제 7번, 8번, 9번은 3차식이에요. 3차인데 3차. 7번은 문자가 2개짜리인 완전 세제곱식입니다. 우리 저번에 11, 121, 1331 해가지고 논적 있죠. 경우의 수에서 그거 수가 나올 거예요. 얘는 당연히 1, 3, 3, 1이 개수가 되는데 전개를 하면 모두 4개의 항이 나오고요. 다 3차입니다. 3차.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고, A-B의 세제곱도 있어요. 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도 3차식인데요. 8번은 1차 곱하기 2차 해서 3차가 될 겁니다. 1차 곱하기 2차. A 플러스 B 뒤에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이 1차와 2차를 곱하게 되면 얘는 항이 2개가 됩니다. 항이 2개가 되는데 그 결과가 재밌어요. 바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보면 또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면 얘도 항이 2개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 이게 3차. 천천히 보시면서 오늘 다 외워버립시다. 아마 외웠었을 텐데 잊어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고,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은 6번과 콜라보를 이루는 겁니다. 6번과 콜라보를. 문자 3개짜리, 문자 3개짜리. 문자 3개짜리 3차식인 거죠. 오, 문자 3개짜리 3차식이야.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전개하면 항이 4개가 됩니다. 그 4개가 모두 3차예요. A 세제곱 3차죠. B 세제곱 3차죠. C 세제곱 3차죠. 마이너스 3ABC 얘도 3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10번은 요놈과 요놈 두 2차식을 서로 곱한 겁니다. 이 아래 것부터 먼저 써줘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전개하면 항이 3개짜리 4차식이 됩니다. 항이 3개짜리 4차식이 되는데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이라는 다음과 같은 4차식이 되는데, 이 4차식은 이름이 있어요. 보기차식. 왜 4차인데 2차라고 불러요? 2차 더블. 그래서 4차. 그래서 이 보기차식은 어떤 게 보기차식이냐면 홀수차항이 존재하지 않는 짝수차식, 4차식. 지금 보시면 1차, 3차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앞으로. 이름이 있다는 소리는 자주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노트에다가 번호를 기억해 줘야 돼. 이거 10번 공식이잖아요. 10번 보기차식이잖아. 이거 국어 문자 3개짜리인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쓰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